어, 안녕하세요, 청취자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의대 면접입니다. 특히 보내주신 연세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들을 쭉 보니까요. 의대 면접이 예전과는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단순히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그 변화의 핵심을 딱 짚어서 의대 준비하시는 청취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단순히 지식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맞아요. 첫 번째로 딱 보이는 게 이제 단순 암기실에는 정말에 끝났다, 이런 느낌? 물론 보고서마다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낸다고는 계속 강조하는데요. 네, 그건 기본 전제인데 평가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20년 보고서 보면 자살의 합리성, 테러리즘의 합리적 선택 이런 좀 철학적인 주제를 주고 분석하라고 하잖아요. 아, 그거 봤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그 최후 통첩 게임 결과 분석하는 거 있었죠? 사람들이 뭘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걸 보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제시문을 주고 이걸 내 논리로 한번 풀어봐라, 설명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운 걸 묻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핵심인 거죠. 결국에는 배운 지식을 좀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아는 걸 써먹을 줄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식을 외우는 거랑 그 공식을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니까요. 이런 적용 능력을 넘어서 최근에는 융합적 사고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겠죠? 네, 아주 두드러집니다. 요즘 문제들은 딱 떨어지게 이건 생물 문제, 이건 화학 문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 분야가 막 섞여 있죠.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2025년 보고서에 나온 건데요. 칸트 윤리학 있잖아요. 선해지 같은 거. 그거랑 유전자의 이타주의 해석. 이건 또 생물학 관점이죠. 이걸 요즘 사회 현상인 공동체 봉사시간 변화 데이터랑 엮어서 이걸 통합적으로 분석해보라고 한 거죠. 와, 그건 진짜 여러 분야를 다 알아야 접근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죠. 또 화학 반응이나 에너지 보존 같은 과학 지식에다가 수학 계산 능력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이걸 다 한 문제에서 요구하기도 하고요. 2023년 보고서에서도 기술 발전이 고용률이나 온실가스, 특허 같은 경제, 사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보라고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한 우물만 파선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넓게 봐야 해요. 지식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의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생명과학, 화학은 기본이고 윤리, 사회, 통계 정말 다양한 학문이 얽혀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비하려면 사실 좀 이르다 싶을 수도 있지만 중학교 과정부터 주요 과목들 기초를 탄탄히 다져놓고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지식이나 사고력 외에 또 하나 크게 부각되는 게 있던데요. 그 의료인의 자질 평가요. 아, 네. 세 번째 중요한 축이죠. 단순히 머리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를 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진 것 같아요. 특히 의예과 면접에서는요. 2024년 정시 의예과 면접 평가 내용을 보면 딱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시문을 통해 인성, 적성을 평가한다고요. 때로는 교과 지식 평가랑 아예 분리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은 있는지, 또 막 윤리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인상 깊었어요. 2022년 보고서에 나온 무연고 사망자 처리 문제라던가 능력주의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거. 또 2025년에는 동물 권리나 차별 문제까지 나왔고요. 네, 이게 딱 정답이 있는 질문들이 아니잖아요. 지원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깊이 고민해봤는지를 보려는 의도인 거죠. 특히 연세대 자료에서 이런 인문학적, 윤리적 성찰 질문이 꾸준히 나온다는 건 어쩌면 그 대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세브란스 정신 같은 박애나 봉사 정신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면접 질문뿐 아니라 학생부나 자소서에 나타난 봉사활동 같은 비교과 영역을 통해서도
지원자의 인성이나 가치관을 좀 종합적으로 보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잘 표현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전달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2025년 보고서에서도 명시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 단순히 말만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시문의 요점,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요. 면접관 앞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걸 해내야 하니까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연세대 보고서대를 통해 본 의대 면접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단순 지시 감기는 이제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력, 생명과 사회를 대하는 윤리적 태도와 인성, 그리고 이걸 명확하게 표현하는 소통 능력까지 정말 다면적으로 평가한다는 거네요. 네. 어느 한 과목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정말 폭넓게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죠. 오늘 저희 분석이 청취자분의 면접 준비에 좀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가 의료 현장에 점점 더 많이 쓰일 거잖아요. 이런 기술적인 변화 속에서 기술 지식 외에 의사에게 변함없이,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게 요구될 핵심적인 인간적 자질은 뭘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고민 자체가 면접 준비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